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휴가철이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그러실 거예요. 마음도 좀 뒤숭생숭하고 그랬을 텐데, 뭐 여하튼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2시간 이 주어진 시간을 또 사실 좀 보람되게 보내야 되잖아요. 좀 알차게. 또 지금까지 해온 어떤 내용들도 있지만 또뭐 몰라서 참 질문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는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또 몰라서 질문을 못하시는 그분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천간에 506합 7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간에서 그 지지의 것을 지난 시간 못했죠. 지지의 건 지난 시간 하나도 못했죠. 지지의 합 하나도 못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지의 합, 형, 충, 파, 해 복잡합니다. 지지는 조금 복잡한데, 지지의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걸 주관하는 글자들이 우리가 지지 12개의 지지의 글자들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뭐 태클 걸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떠한 글자들이 만나서 합이 되고 또 충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언제 일어나겠다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다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지의 합의 관계입니다. 지지의 합. 지지의 합에는 뭐 첫 번째는 가장 기운이 세다 하는 방위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위합. 방합이 그렇죠. 방위합 첫 번째는 방위합. 지지합입니다. 이 방위합이니까 방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위를 뜻하는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글자들끼리 합을 방위합을 한다. 이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삼합이죠. 이 세 개. 했는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이건 이 말 그대로 삼합. 삼합은 옛날에 이제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띠로서와 이 내살토목이라고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이 방사주 보던 시절에 요거 하나는 이 네살 차이는 공학도 볼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4살 차이. 근데 과거에는 이제 띠 하나로만 보고 했는데 지금 띠로 보는 게 아니라 띠도 보지만은 각 궁마다 그죠? 다 본다. 지지의 4개 다 본다. 근데 지금은 그 일지를 띠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연지를 띠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연지를 봤지만 지금 연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딥니까? 일지잖아요. 일지. 그 일지에 삼합이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또 합은 또 뭐 있습니까? 또 지지에도 6개의 합이 있다. 지지 6합. 지지 6합 합이 이제 6개가 있다. 합이 6개다. 이 말입니다. 6개의 합이 있다. 그 6개의 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외워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워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암이지만은 암합이라는 게 있어. 암합. 암합은 이거는 이제 이게 암이죠. 암합이죠. 이거 책이 몇 페이지쯤에? 암합은 57. 감사합니다. 암합은 지지 속에 이 길이 무슨 소리가 되겠구나. 암합이라면 지장간을 기초 과정 하시는 분들 지장간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장간끼리의 합이거든요. 그 지장간이 또 뭐고 하면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를 뜻합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시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장간의 지장간끼리의 합을 암합이라고 한다라는 거군요. 암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이 나옵니다. 그죠 명암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명암합. 발굴 여기서 쓰고 명암합. 여러분들 명암합은 뭐가 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이 천간의 글자와 천간과 지지에 숨겨져 있는 지장간의 글자죠. 지지 속에 숨겨진 천간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장간의 관계의 합이죠. 이렇게 합에 대해서 지지 속에서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 합이라 일단 전부 다 합만 말씀드릴 텐데, 합이라 하면 그럼 어떻게 이제 영향을 우리가 이제 그 명을 들었을 때 좋다 합이 있다 그럼 합은 뭘 뜻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이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해합이라면 그냥 우리 지지에서는 우리 방위는 4개 방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자, 목이 있는 쪽을 방위는 동쪽이라 했고, 그죠? 동쪽의 지지의 글자들은 3개가 임묘진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오미, 미라는 곳은 화국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유술의 이 금은 서쪽을 방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수는 이 북방을 뜻합니다. 그죠? 자, 그럼 방위합은 그러면 방위합은 4 방위밖에 없으니까 4개의 합이 있겠구나. 합이라 하면 그 합에 의해서 하나의 오행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천간에 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의 합에 의해서도 상당히 그 영향을 크게 하는 게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 차이도 있지만 관계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위합은 4 가지입니다. 같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 임묘진 3글자가 만나면 이거 이제 방위합이죠. 방위합에 의해서 목의 오행이 굉장히 힘을 강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 형제 가족 간의 합인 것처럼 똘똘 뭉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임묘진 방위합은 굉장히 막강한 목의 에너지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천간 오행의 합을 할 때는 천간의 합은 하나 저거 합을 하면서 을경의 합범 이러면서 금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임묘진 목방의 방위합은 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목에다가 힘을 왕창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야는 토거든. 지는 토인데 이제 목에 힘을 실어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안 대고 저만 자,
정신이 없어. 또 발성이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다 하고 나서 또 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오행이 아니라 이건 이제 힘을 상당히 굉장히 실어준다. 그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목의 진짜의 목은 목에서 가장 기운이 강한 목은 요거 묘목이거든요. 목 중에 진짜 목이거든요. 이게 각 계절에 가장 강한 기운은 요 왕지들이에요.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 요 글자들이거든요. 그 자, 오, 겨울에는 자, 그죠? 여름에는 오, 그 다음에 봄에는 요 뭐고 묘, 가을에는 유, 야들이 도화라 합니다. 그래서 도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합니까? 닭띠 하면 굉장히, 쥐띠 하면 또 굉장히 강한 글자들이에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글자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띠끼리 만나면은 보이지 않는 진짜 이 속의 에너지가 막 이래 상충합니다.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다면 서로 각각의 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묘라는 글자는 이 도화 나름대로 다른 글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내가 끼를 부리갖고 내가 막 퍼대주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게 이게 도화거든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만나면 야도 목이면서 야도 쥐가 그 모양은 토지만은 한꺼번에 같이 만나면 같이 가족 우리 형제들끼리 어디 뭐 됐다 해서 어디 가듯이 그 어떤 방향의 힘을 굉장히 실어준다는 거죠. 누구한테 실어준다? 가장 강한 도화한테.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만나면 완전한 방합이 되지만은 요 가운데 걸 도하의 글자와 같이 요래 만날 수도 있고 요래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거는 완전한 합은 아니지만 2분의 1 반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턴의 합이다 해서 반합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개 만났을 때 완전한 합은 그 오행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지만은 반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에너지의 힘은 실어준다는 거죠. 막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위는 인묘진 세 글자가 만나면은 목의 방향이 목국으로서 목에 여러 개가 뭉쳐지니까 하나의 목국의 형성됨으로 인해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힘을 실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름을 바라보고 있는 사오미는 화국이 형성되겠죠. 여름에 화방향을 보니까 남쪽에 화방향을 보니까 그리고 화국이 형성된다. 그 화국이 굉장히 이 화라는 오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또한 마찬가지로 반합도 인정된다라는 거죠. 반합도 인정된다. 자, 여기서 지금 합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오행에다가 가운데 있는 오행이라 할 것도 없고 바로 지금 그 방위의 오행이죠. 거기다 막강 힘을 실어주는데 그러면 작용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이 8개의 일단 내 일간에 만약에 목국이 형성됐다. 뭐 인묘진이든지 사오미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 만들어진 이 오행이 일간한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지의 글자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이 막강한 만약에 사오미라는 화국이 형성되면 이게 내한테 상생을 하는지 상극을 하든지 그죠? 상생상극에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도로 오히려 이 역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죠?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인진만 있었는데 운에서 묘라는 글자가 왔다. 그럼 완벽하게 이 방위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는 막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이 목이 내 일간한테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육신과 십성의 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이 어떤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작용을 한다. 결론적으로 예. 체계는 4개밖에 없으니까 요 4개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한테 미친다. 그렇죠. 예. 체계가 예. 4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4개밖에 없어요. 요건 이제 관계. 예. 이거 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그러면 금은 신유술 가을에 있는 해질녘에 있는 이 금은 또다시 세 개 다가 만나면 완전한 방위합이라 하는데 막강한 금의 오형의 힘을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또한 두 개가 만나면은 가운데 도화를 낀, 그죠? 가운데 도화를 낀, 유금을 낀 두 개만 만나도 반합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볼 때는 관계없다. 4개 중에 순서 연결되면 순서는 관계없이 어느 글자만 쓰는 아니죠.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 관계인데 이렇게 이게 일단 방위합이라는 거죠. 해자축도 방위합의로 세 개가 되면 막강한 이 수의 기운이 막강해진다. 그러면서도 자축이나 해자나 두 개가 만나면 그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틀을 놓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하나 명예선을 보면 요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합은 천간의 합도 마찬가지고 천간의 글자 우리 합했지 않습니까? 합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붙어 있으면 작용을 하지 떨어져 있으면 작용력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합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운에서 오는 거는 괜찮거든요. 합이 되거든요. 내가 한 글자밖에 없는데 운에서 오는 거는 그 당연히 합이 되는 거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합, 이 합은 방해합은 이렇게 해서 방해합이 만들어지지만 방해합의 작용력은 그런데 가운데 좌우 묘유 이 글자가 있으면서 글자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라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하나로 인해서 그 작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 오행의 기운이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요 자리에 도화가 들어가, 도화. 4개 글자, 도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리에 만약에 목국이라면 여기가 인묘진 이렇게 되든지 여기에 도화의 자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합이 형성될 때 가장 기운이 강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기운. 만약에 여기 있으면서도 반합만 형성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도와라. 예, 강하다. 그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삼합. 방해합은 이렇게 이제 이 방해합의 완성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삼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삼합은 아까 이제 4살 터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예. 자, 생지 하나와 삼합은 생지 하나와 그다음에 왕지 하나와 그다음에 고지 하나가 만납니다. 각각이 만나서 삼합을 이루는 거죠. 만나서 삼합을 이룬다. 그런데 그 생지는 뭐가 생지고 하면 각 계절에 가장 초입에 있는 글자. 각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는 뭐냐? 각 계절 봄에 초입에 있는 글자는 입춘이 있는 달이겠죠, 당연히. 인달, 인이란 글자가 이 하나의 생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름에는 당연히 여름에 이제 입하가 있는 사라는 글자고, 가을에는 입추가 있는 신이라는 글자고, 겨울에는 해라는 글자가 되겠죠. 여기 이제 이 인사신해가 4개가 이제 생지에 해당됩니다. 생지.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이 역마라 하는 거. 역마.
이 글자는 역마성이 상당히 짙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까 왕지는 여기 이제 좌우묘유 그 네 개 중에 하나 더 가겠죠. 그럼 인이라는 글자와 삼합을 이루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인에서 네살토를 했으니까, 그죠? 인은 범이잖아요. 범에서 네살토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오가 되겠죠. 그 다음 인은 오와 또 네 칸 더 가면 술입니다. 술 해서 인, 오, 술이 삼합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럼 삼합이 완성되면은 또 하나의 오행의 힘을 만나서 이건 삼합은 아까 그 방해합은 어떤 가족적인 그런 데 힘을 발휘한다 이제 이런 얘기했지만은 삼합은 그런데 이 방해합은 가족적인 힘이라서 어떤 목적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목적성은 상당히 떨어지지만은 삼합이라 하면 사회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 뭐 아래 사람과 위 사람과 이래 같이 더불어 만나서 뭔가 하나를 추구한다, 이루어낸다 이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삼합은 굉장히 목적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이라는 글자와 말이라는 글자와 개라는 글자가 만나서 누구인데 힘을 실어준다? 도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에 그 오행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인호술 삼합이 완성되면 어떻게 화국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화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글자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범이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인과 말이라는 글자에 되는 오와 개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이 술이라는 글자 옛날에 그 삼합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 띠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글자들이 만나면은 굉장히 다정하다. 그 삼합국이 형성된다. 그 삼합국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오화한테 화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야는 겉으로 보기엔 지금 목이잖아요. 오행상. 야는 토잖아요. 그래 각각이 다른 게 만나와 너와 내가 만나갖고 우리가 만나서 오한테 화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그럼 이 화가 내한테는 재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또 이 인성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새로운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작용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 자력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요게 인호술 삼합 완성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오술 요 되지만은 가운데를 낀 두 개 각각은 반해합이다 라고 반합으로 인정해 줍니다. 반합으로. 그럼 반합으로 인정하면은 아까 삼합으로 인정했을 때는 하나의 화국이 굉장히 국이 형성되니까 크게 작용을 하지만은 지금 요 반합이니까 이 반틈밖에 이 사무실 크기로 만약 이게 하나의 사무실이라면 오화라는 사무실이라면 그 사무실 크기가 반동아리밖에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 기운이 환경이 이제 이 반이다. 반으로서 작용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산은 또한 마찬가지로 산은 네 칸씩 가면 유와 사유축 이렇게 삼합이에요. 사유축 이렇게 또 이 유로 밀어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유가 금이니까 여기 이제 이래서 이 금국이 형성된다. 근데 띠로 본다면은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참 잘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이 도화를 포함한 두 개씩만 있어도 2분의 1 반합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지 신은, 가을에 있는 신은, 내가 하면 신자진, 이렇게 신 원숭이와 자지띠와 진용띠가 만나면, 이런 이제 막강한 이 자수의 수국이 만들어지더라. 수에 막강하게 영향을 주더라. 또한 마찬가지로
신자든 그다음에 진자든 간에 이 반합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해라는 생지는 해 그다음에 이 묘죠.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형성됩니다. 해는 묘 미와 삼합이 형성됨으로써 어떻게 미는 목이죠. 목의 국이 형성된다. 막강한 목의 환경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도화를 낀 두 개의 글자들은 이제 반합으로서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또 마찬가지로 아까 명에서의 말씀드렸는데 그 명에서의 영향도 같다. 근데 떨어져 있는 글자는 합이 어느 게 떨어져 있는지가 떨어져 보면 합에 의해서 굉장히 그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 기러기 아빠들 많지 않습니까? 그 기러기 지금 가족이 끄는 서류상으로는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지만 현실에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 합으로 인정을 안 된다는 거죠. 와야 된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붙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이 방이와 방합이와 똑같은 어떤 관계입니다. 도화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강합니다. 이 도화가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으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만큼 힘은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사회적인 합인데 사회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거나 가운데 양쪽을 쓰고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예. 반 예. 만약에 신자진으로 본다면 그죠? 요 신이 있고 자월에 태어났어. 그 진시에 태어났어. 신자진 삼합이지만은 요 놈은 원래 같은 막 붙어 있으면은 이 수국이 형성돼서 토가 아닌 수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만 지 혼자 똥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토라. 이 완전 수국이 삼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반합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금생수 하는 건 이 수에 영향이 많이 주지만은 야는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 이를 보고 고려 보시면 되고 또 이 도화란 해당 글자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만약에 요래 있다. 요래 있다라면 요렇게만 반합이 형성되죠. 그죠? 그렇지만 자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힘의 영향은 상당히 적다. 그죠? 근데 이제 야가 누구한테 영향 준다? 내한테. 여기 이제 요 일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이 일간의 글자가 만약에 내가 임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개수다. 그죠? 수일 숫자로. 그러면 야들이 나한테 굉장히 그 주체성을 전부 나잖아. 나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가고 나를 이래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주체성이 너무 잘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이래 다니는 것도 이 양반은 뭐 이한 걸쳐고 이래가 다니지. 그죠? 이러한 관계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영향은 어떠냐면 만약에 이 삼합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진날 태어났어. 그 다음에 이 원순이 띠라. 지금 이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자년이 딱 오면 어떻습니까? 자년이 딱 왔어. 그럼 신자진 야들 자예에서 삼합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한테는 뭐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일간한테 문서가 될 수 있고 글과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이 글자가 오므로 해서 야들이 내게 있던 무언가가
내 육신적인 뭔가가 야들이 움직여서 뭔가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이걸 만들어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원래 작업하죠. 이걸 이제 올해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된 거죠. 올해라고 가정하면 인이란 글자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민년이니까 그죠? 인이란 글자가 오잖아. 그럼 인은 삼합은 뭐 오술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 개띠가 뭐 오날에 태어났어라든지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합자째도 존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인이라는 글자가 오미로 인해서 인이라는 글자가 인오술 삼합이 이제 완성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들이 각각이 작동을 하고 있다가 인이라는 글자가 오면서 우리 뭉치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해군이 오므로 해갖고 예. 내한테는 글자가 없었지만은 그렇죠. 돌아온 그 인이라는 글자가 해군이니까 그렇죠. 해군 좋아진다. 예. 그럼 그 인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이 일간에 그 운에서 오는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인성이 일수일 수도 있고 그죠? 엄마에 해당되는 또 선배에 되는 내 스폰서에 육신적으로는 인성일 수도 있고 또 식상일 수도 있고 그죠? 식상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들을 보면 식상은 이 마누라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처가 쪽이죠. 처갓집 또 후배 사회적 아래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들로 통해서 또 재성이라면 또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여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사회적 내가 놀아있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관은 내 직장에 의해서 아니면 또 내 상사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내한테 그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게 명예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이게 직장일 수도 있거든. 이게 인성일 나의 스폰서 후원자 누군가가 나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게 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합의 작용력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삼합은 이제 이렇게 생지 하나와 왕지 하나와 이건 고지, 이건 이제 화계라고 하는데 요 지장간이 많이 깔려 요 글자 속에 천간에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세 개씩. 그래서 이제 이 화계라고 하는데 야 글자들이 각각 글자들이 하나씩 만나서 삼합을 이룬다. 그 삼합은 이제 그 가운데 도하에 해당되는 구오행의 힘을 왕창 실어준다. 또 도하가 낀 두 개의 글자는 2분의 1 반합으로도 인정해준다. 이제 그겁니다. 그게 삼합이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육합은 오늘 이제 진도 잘 나가네. 육합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지대로 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방해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뭐 동쪽 이해 안 외우려고 해도 아마 이 네모의 그림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이 암기 가능하고 삼합은 생지 하나 하고 왕지 하나고 그 고지 하나가 만나니까 4개씩 터루를 하더라. 그죠? 4살 터루를 했다. 그러면은 인사신해가 생지를 했으니까 인부터 손가락은 인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 4살 차이 나는 쪽으로 가면 돼요. 인, 오, 술. 왕지 있는 데까지 가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삼합을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합은 이걸, 자, 이 그림을 이대로 넣고, 제가 이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모양인데, 결국은 여기 이제 해가 되죠. 요가 자가 되고, 요가 해자축. 이렇게 된 거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요 그림이랑 같죠? 같은 그림인데 외우기 쉽게 제가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우기 쉽게. 육합은 6개, 지금 지지가 12개의 글자니까 그걸 이제 각각 2개씩 짝을 지으니까 6개가 되더라. 그래서 육합이라 한다. 이 이제 육합은 여기서 합
합화의 오행의 기운을 띠고 세를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합화의 오행. 여기서도 이제 이 합을 의해서 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합화란 새로운 오행이 하나 결과를 이야기하죠. 합의 결과 이 말입니다. 합화 결과, 합화는 화의 오행. 자,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오행이 뭐였습니까? 토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자축이, 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축이 합, 토 오행이 만들어진다. 토. 자축이 만나면은 토 오행이 만들어진다. 새로. 그래 결국 이제 말씀드리면 지지 육합에서는 합화된 오행이라 하면 합화된 오행의 기운을 띠고 저것끼리 세를 만들고 이 지와 소가 합화된 오행이 뭡니까? 토잖아요. 토의 오행을 띠고 세를 이룬다. 저것끼리 이 말입니다. 합화라는 게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합화된 오행은 자축이 합입하는 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축합토는 자축이 합토가 됐으니 자가 힘을 잃은 거죠. 자가 힘을 잃었다. 자가 힘을 잃고 축토에 이제 합화된 것이다. 그죠? 이 뭡니까? 수잖아. 토극수잖아. 토극수. 원래 오행상 보면 그죠? 이 토니까 토극수인데 이 수와 기운을 잃고 이 토로서 세를 이루는 거죠. 그래 내 걸 포기하고 에라이 토 니무라 이거나 이야기하자면 그죠? 이 아주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왕지였잖아요. 굉장히 도화가 세다 했는데 야가 토를 이 축토를 만나면 쥐는 소를 만나니까 꼼짝을 못한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를 이룬다. 그 다음에 자축이 지나서니까 시계방향으로 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인신은 자전을 하면서 인이 되면은 그 손가락 반대편에 있는 그죠? 뿌리에 있는 해라는 글자와 만나서 그죠? 인해 합목을 이룬다. 그죠? 인해 합목을 이룬다. 이 인해 합목은 이 뭐 지장간의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 수생목 관계예요. 그냥 수생목. 이 봄에 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땅 속에는 춥거든요. 인해 합목. 그래서 봄을 이루어야 된다. 봄을. 이는 입춘이 되면 실질적으로 땅 속이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직 겨울이니까. 그래서 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인과 해가 만나면은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져야 된다. 봄의 기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인의 한목은 수생목의 관계로 생하는 거죠. 수생목이니까 생해주는 거죠. 생합의 관계다. 그래서 이 인해는 또 이 새살터울, 그걸로 하면 날짜 옛날 당사주로 하면 새살터울인데 요거는 파예요. 파. 깨어진다는 거라. 깨트려진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합이라 켜놔놓고 뭐 또 깨어진다 하노 이러잖아요. 그래 결국은 선합 후파. 그래 만나면 니캉 내캉 만나면은 그죠? 돼지띠하고 범띠하고 만나면은 처음에 조화가 만나 막 좋다고 캬다가 나중에는 깨진다. 선합 후파. 그런 작용력을 한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하셨어요? 생합이 그런 뜻이에요. 선합. 먼저는 합이 되어서 좋아하다가, 결국 시간이 갈수록 토닥거려서 깨질 확률이 많다. 그럼 안 좋은 거네. 깨트리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 남자와 관계에서 누가 누구한테 생해주는 게 낫습니까? 여자가 남자야지. 이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그 절대적이지는 않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실질적으로 명리에서는 그게 정답이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고정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생겨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래도 하대요. 뭐라 하더라. 이